우리나라의 창업가들이 빨리 늙어버려요. 아직 코스닥도 상장 못했는데 성장이 중단되는 것 같아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회사 안 망하고 그래도 이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돌아보면, 저는 이니텍, 이니시스를 포함해서 5개의 회사를 창업하고 그 중에 2개를 코스닥에 상장하고 2008년에 모두 매각한 후에 초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또 멘토링하고 돕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는 프라이머의 권도균입니다. 스타일쉐어, 마이리얼트립, 아이디어스, 고객노노, 세탁특공대, 순고 이런 팀들이 저희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소심하고 널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권도균이 사업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사업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데이컴에 있을 때 인터넷을 조금 일찍 알았고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 4, 5년 이상 일찍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분야 중에도 저는 전자지불이라는 기술과 암호 기술이라는 기술을 제가 이제 갖고 있을 때였고, 제가 이제 35세 창업을 했었는데 데이컴이 그 당시에는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통신회사로 쉬프트하던 기간이었어요. 컴퓨터 관련된 연구소의 연구팀이 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제가 마지막 연구팀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질 타이밍이 제가 창업하기 전에 있었어서, 그럼 내가 이직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 방식으로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이니텍이라는 회사를 1997년도에 창업을 했고, 우리나라의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금융기관이나 또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판매가 됐고, 1997년도에 창업해서 2001년도에 5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제가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시장에서 전자지불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전자지불 전문가인데 왜 전자지불을 창업 안 하냐,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당신의 그 보안 기술은 관심이 없고 그 전자지불 기술 가지고 회사를 독립하면 투자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20억을 투자받아서 1998년도에 이니시스를 만들었고요. 이니시스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성화됐고, 그 덕분에 5년 만에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각할 때 직원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때였고요. 그 당시에 대기업의 기준이 매출 1000억, 직원 1000명,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면 대기업의 기준인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대기업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려고 회사를 창업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작은 회사를 할 때는 뭔가를 시도해보고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회사가 점점 커지면 저는 자꾸 뒷방으로 밀고 그 뭔가를 만들어보는 즐거움들은 직원들이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게 되니까 회사를 그냥 관리만 하는 일이 점점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가 사겠다고 했고, 신뢰할 만한 회사였고 또 조건도 좋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M&A를 시킬 때가 됐다 생각해서 하게 됐죠. 한 1년은 그냥 좀 쉬었어요.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버는데 인생을 더 투자하지 않겠다 는 결정을 해서 이제 사업은 이제 그만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하면 교육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 중에 후배 창업가들 돕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9년 말에 준비해서 201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딱 쉰 건 1년 쉬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누구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코스닥 정도는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저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까지는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배워질 수 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동안 10년간 프라이머에서 투자하고 후배 창업가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는 배워질 수 있고 습득될 수 있는 거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라이머의 진짜 속성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핏이 맞으면 서로 돕고 땡기고 밀고 이러면서 창업가들 간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 이게 프라이머만의 추구하는 방향이고 다른 VC나 투자사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이 창업할 때는 난 꼭 엑셀러레이터를 거치라고 원하는 이유가 누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더라. 그걸 그 사업에 경험 있는 사람이랑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 1년, 2년을 계속 토론하면서 그 본질적 가치를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그게 진짜 맞다고 본인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토론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도 왜 투자를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시긴 해요. 저희는 저희나름도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그죠? 어려운 거 해갖고 그때는 사실은 투자 회사들이 다 보면 뭐 트렌드, 기술 그런 쪽에만 투자. 근데 사실 세탁은 재미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뻔한 거는 왜 뻔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뻔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뻔하다는 말은 누군가가 혁신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만 혁신을 만들어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물론 너무 뻔하다는 것은 그동안 누군가가 많이 도전했겠지 했는데 이제 그걸 혁신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 됐을 건데 그러나 세상이 불가능한 일은 없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포커스해서 그걸 계속 만들어만 가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거죠. 그걸 입증해내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걸 혁신이라고 나중에 얘기하지 그 과정의 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뭐 그렇게 될 거냐 이렇게 하지만 만들어 되고 나면 이제 혁신이라고. 저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로켓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 로켓 비유가 난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로켓을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지구 중력을 뚫고 나가야 돼요. 지구 중력을 뚫고 나가야 로켓이 되는데 지구 중력이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본능적인 두려움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비전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 비전과 가치를 추구하는 걸 선택해야 로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창업가들이 약간 조로 현상 발생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물론 야심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야심은 큰데 성장이 중단되는 걸 보면 빨리 늙어버려요. 회사는 조그만한데 아직 코스닥도 상장 못했는데 창업자를 만나면 벌써 인생을 다 경험하고 창업을 다 경험한 것처럼 벌써 노인네처럼 말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은 겸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작고 배워야 되고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놓치는 순간 회사도 성장이 중단되고 창업자도 성장이 중단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회사 안 망하고 그래도 이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뭘까 돌아보면 욕심을 조금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한 거. 사업은 사실 중요한 의사결정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사결정 할 때마다 내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이고 교만의 계단을 올라갈 때 그 계단을 한두 계단 내려오면 또 길이 보이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아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프라이머 클럽 팀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창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엑시트한 후에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는 항상 저는 그 저울이 돈이라는 저울에 모든 게 올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더 가치 있는 거는 사회가 자꾸 부패하고 자꾸 퇴락하는 사회가 되는 거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사회는 점점 발전하는, 좋아지는 사회가 된다고 나는 믿거든요. 근데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모인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서 우리 창업자들이 그냥 단지 사업해서 돈 벌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런 창업가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모아서 친구들로 모여서 힘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변혁하는 일을 하는 게 나는 프라이머가 추구하는, 또는 제가 창업가들을 성공하게 도와주는 어떤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